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명절 끝나고 첫날인데 이제 다양한 새해 맞아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쏟아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업들은 꼭꼭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은 2025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트랙 1입니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트랙 1, 2, 3가 있는데요. 요 강한소상공인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거는 트랙 1인데요. 기업가 정신, 장인 정신, 창의 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해서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을 지원한다라는 걸 이 사업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 이거를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한다는 것은 뭔가 아이템이 좀 특별해서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만약에 2억 나왔다. 그만 20억 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졸업해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뽑아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템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동네에서 흔히 장사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아이템이 플러스가 되는 거를 뽑아준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동네에서 어떤 세탁소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단순한 세탁소면 지원이 어렵죠. 근데 세탁소인데 특별히 뭔가 이 기계를 만들었다. 그럼 이제 혁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원래 먹거리인데 먹거리에다가 디자이너를 붙여가지고 명품 선물로 디자인을 만들었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하는 거에 뭔가 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이제 아이템에 플러스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강한 소상공인 사업은 기존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에 뭘 플러스 알파를 시킬 것이냐,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강한 소상공인이라는 거는 소상공인 영역을 넘어서 매출이 막 5배, 10배씩 증가하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매출이 몇 백씩 뜰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좀 여러분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랙 1, 2, 3로 나눠지는데요. 트랙 2 아직 안 나온 거 보면 온라인 셀러형입니다. 온라인 셀러형은 우리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온라인 MD, 네이버나 쿠팡 등에서 어떤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글로벌은 소상공인 중에서 수출 기업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트랙 1은 뭘 지원하느냐? 트랙 1은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영역이 있고요. 의식주 영역, 뒤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의식주, 그냥 일상생활이죠. 그냥 생활 속의 아이템을 하면은 거의 다 라이프 스타일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로컬 브랜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횡성항우 같은 거죠. 그런 이제 내용. 그리고 장수 소상공인이라 그래서 15년 이상의 업력을 갖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라이프 스타일 또는 로컬 브랜드 쪽으로 주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지금 공고가 먼저 나왔을 뿐이지 신청은 2월 10일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화 자금 지원금을 최대 100%니까 여러분은 한 푼도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1억을 지원받을 때 내는 부가세 10%, 한 1,000만 원 정도는 여러분이 미리 내셨다가 나중에 부가세 환급 기간에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분이 자기 부담금이 들지 않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매우 좋지만, 선정될 때까지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아이디어 경진대회처럼 뭐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서 뽑혀야 된다. 그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 세 가지 개념 핵심이거든요. 아이디어 선정 130개 팀. 일단은 여기 뽑혀야 됩니다. 아이템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템이 좋아야 되는, 여기 뽑히면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1차 오디션을 통과해야 돈을 줍니다. 그래서 1차 오디션을 통과했을 때 한 번, 작년에는 한 6천만 원 줬고요. 그리고 파이널 오디션을 통과하면 두 번. 그러니까 이게 오디션을 두 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할 때마다 돈을 줍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럼 2주 또 2달 정도 열심히 이제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시제품도 만들고 그러면서 1차 오디션에서 피칭을 해서 선정이 되면 한 5천만 원 받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사업화 성과를 내서 파이널 오디션 연말에 여러 오디션에서 선정이 되면 그럼 또 나머지를 받아서 1억을 받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요 빨간색 아이디어 선정이 아니고 1차 오디션을 통과하면 돈이 나오니까 저는 요쪽에 별표를 주겠습니다. 파이널 오디션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무튼 130개를 뽑아서 이 중에 50팀을 뽑는 거니까 실 경쟁률인 아이디어 선정 단계부터 3대 1이고 파이널 오디션에서도 또한 3대 1 정도의 경쟁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치열한 경쟁이 수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상공인 중에서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충분히 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여력이 있고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고 아니다. 나는 지금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 그리고 아이디어 선정에 설령 된다고 해도 여기서 또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거기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은 이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 이런 느낌으로 좀 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냉정하게 좀 판단을 여러 가지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아이템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그거는 영상 뒤쪽에 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절차를 보시면 2월 27일까지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3월 달이죠. 2, 3월 써있지만 실제로는 3월이죠. 3월에 서류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4월부터 5월에 이제 오디션 1차 오디션 기간이에요. 4월에 준비를 해가지고 5월에 피칭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6에서 9월 동안 열심히 이제 여기서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돈을 쓰시면서 여러분이 계획을 이루 실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9월 달쯤에 파이널 오디션을 해서 나중에 최대 4천까지 한도를 받는 거죠. 즉 제일 잘하면 1차 오디션 때 6천을 받고 또 잘하면 2차 때 4천을 받아서 1억인데 차등 지원이란 말이 써 있으니까 1억을 못 받고 한 6, 7천 정도 받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에서 대출 없는 지원금 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고 그래서 연말에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파이널 단계에서는 아주 경쟁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치열했죠.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거는 순수 지원금이니까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화 자금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대출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환할 필요도 없고 투자자를 의식할 필요도 없는 순수 지원 자금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 대신에 경쟁은 치열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금이 항목에 맞게끔 돈을 써야 되는데요. 개발비, 신제품 개발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 홍보비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지원 안 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대다수의 금액들은 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도 이런 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라서 뭐 친족 간 거래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 사업이 좋은 점은 연계 지원이 빵빵합니다. 어떤 연계 지원이 빵빵하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업에 강한 소상공인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4억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포인트가 있고요. 협약 보증이라고 써 있으니까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증이란 말은 어떤 의미죠? 간접 대출이라는 의미죠. 간접 대출. 그리고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라고 있죠. 이거는 직접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직접 대출, 보증보험 대출 둘 다 되는 거고 그리고 민간 투자와 연계형 매칭 융자 립스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최대 5억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거 여러 가지 금년에 처음 나온 게 혁신소상공인 투자 연계인데 이거는 지원 1억 지원금을 받고 그 다음에 차년도에 2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한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계 지원은 100% 지원이 아니라 지원할 때 뭐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고 뭐 24년도에 파이널에 떨어진 분들은 25년에도 파이널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 라이프 스타일 어떤 아이템 내가 어떤 분야에 신청해야 되냐가 핵심이죠. 라이프 스타일 유형이 있고 로컬 브랜드 뒤에서 나오는 로컬 크리에이터 영상하고 비슷합니다.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한 창업이죠. 그리고 장수 소상공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 가지 파트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소상공인이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 로컬 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셋 중에 하나가 속해야 되는 게 트랙 1이고 트랙 2는 온라인 셀러, 쇼핑몰은 여기서 지원하시면 안 되고, 그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나중에 글로벌 수출형 아이템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어떤 아이템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로컬 아이템도 되고요. 해외 수출도 하니까 글로벌도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파니까 셋 다 되는데요. 트랙 1, 2, 3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셋 다 하신 다음에 하나라도 선정되면 거기서 선정 포기를 하시는 걸로 지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해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파트너사와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사 협업 개념이 중요한데 우리가 뭔가 차별화된 아이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혼자 힘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회사랑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맨날 늘상 저희 영상에서 만드는 방법이죠. 이런 텀블러를 만약에 만들어서 팔 건데 텀블러가 이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포장이나 디자인을 이쁘게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이는 이게 그거거든요. 포장지 이렇게 뚜껑 열고 네, 포장지. 여기다가 텀블러를 싹 담아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팔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멋있게 보여지는 디자인을 좀 더 개발하겠다. 우리 제품의 디자인을 조금 더 가미해서 좀 더 폼나게 선물용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보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러려면 저희는 제조업인데 여기서 있는 이 디자인은 우리가 없으니까 디자인 회사랑 협력할 수 있겠죠. 그 나중에 1억을 받으면 디자이너 회사에 3천만 원 주고 우리가 7천만 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파트너사 매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보통 주관기관이라고 하는데 주관기관은 한 개만 선정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디자인 회사들은 세 군데 소상공인하고 협업을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즉 어떤 디자인 회사가 있는데 이 디자인 회사는 A, B, C 세 군데랑 같이 파트너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내용 나온 거고요. 그럼 반대로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앱이 필요해요. 그래서 앱은 소프트웨어죠. 그 소프트웨어 회사도 마찬가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했죠. 소상공인은 뭔가 창의적인 아이템을 하려고 하는 메인 기관. 파트너사는 조력자라고 이렇게 써 있죠. 뭔가 기존의 아이템을 뭔가 추가해서 융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를 파트너사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파트너사로 들어갈 건지 소상공인으로 들어갈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사는 무조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작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제품이라도 아니면 어떤 식품도 상관없죠. 디자인이나 패키징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그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5천 원짜리라도 디자인이 이뻐지면 3만 원에도 팔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디자인이나 기업 뭐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창작이 꼭 디자인만 들어간 게 아니죠. 예술가도 창작할 수 있고 뭐 음악가도 창작할 수 있고 그런 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하고도 협업이 가능하다. 즉 어떤 인공지능 스타트업하고 우리가 가미해서 인공지능 앱을 만들게요.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고 이 업종 소상공인 다른 분야 소상공인하고도 협력할 수 있다. 여기 파트너사의 자격입니다. 그 장수 소상공인은 아마 되게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좀 요건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업력 15년 이상을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신 분들만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업력에 대한 산정 기준은 꼼꼼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업 승계를 해서 나중에 바뀐 경우도 우리 아니면 재창업을 해서 바뀐 경우도 연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장수 소상공인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100년 가게나 100년 소공인 인증 사업에 선정이 되신 분들은 가점이 2점이 들어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 제한은 일단 체납이나 연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 폐업 중이어도 안 된다. 일반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고요.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에서 사업화 자금이 1억이 있는 경우도 지원이 안 됩니다. 즉 작년에 1차 오디션에서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파이널에서 돈을 받았던 분들은 지원할 수 없다. 근데 교육만 받고 떨어졌어요. 그냥 아이디어 선정만 됐고 1차 오디션에 탈락한 분들은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월 27일 4시까지 이렇게 마감이 되고 소상공인 24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서류들은 뭐 이렇게 있으니까 대부분 마이 데이터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이 동그라미 친 것만 내시면 됩니다. 가끔 어떤 분이 영상에서 덧글로 이게 서류 더럽게 많네 나 안 해 포기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요 마이 데이터 대체 가능 이것 때문에 실제로 많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증 어렵지 않죠. 중소기업 하기서 어렵지 않습니다. 세금 낼 때 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은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서류들만 거의 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너무 서류에 대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템을 만들 건가 그리고 그 아이템을 내가 어떻게 부가가치를 올려가지고 매출을 끌어올리고 영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훨씬 더 핵심적인 답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서류 평가를 해서 5월, 9월에 오디션에 참여를 해서 오디션에 뽑혀야 돈을 주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오디션 갈 동안에 수업을 뭐 한두 달 동안 많이 들었고 막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포기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요 1단계, 2단계 뽑히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제 주의사항들은 꼭 챙겨 보시고 왜냐하면 이 주의사항들은 저희도 가끔 오늘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냐면 소상공인 무슨 사업을 넣었는데 이 대표님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의 룰이 있어요. 사업비 약간 룰이 있었죠. 인건비는 못 쓴다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자산도 저희가 마음대로 취득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데 갑자기 뭐 장비를 사겠다고 2천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다. 그거는 장비 여기 사업비 같은 경우도 아까 위에 여기 위에 있잖아요. 사업비도 아까 위에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개발비가 뭐라고 써 있어요? 용역비. 그죠? 용역비는 어딘가에 맡기는 거죠, 개발을. 그리고 장비를 구매할 수는 없고 임차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장비를 매입할 수는 없는 거죠. 장비 매입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장비 매입으로 2천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께서 잘 썼냐고 한번 봐달라고 보는데 이건 장비 매입은 이 사업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짜 만약에 쓰시면 그냥 칼같이 그냥 그 지적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사업은 이 룰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는 허용되고 누구는 허용하지 않고 이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룰을 정확히 지키셔야 되고 제가 영상에서 조금 이렇게 넘어갔지만 뭐 이런 거 이행보증증권 제출 이런 것들도 다 룰이고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셨다가 난 도저히 저 룰을 지킬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사업을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정부 사업은 가끔 보면 이제 공문을 좀 꼼꼼히 읽어야 되고 왜냐하면 룰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이 지원 사업하고 실제의 룰이 다른 경우에서는 그럼 어떻게 내가 좀 사업비를 다르게 써야 될까? 사업비를 다르게 써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라 룰은 어떻게든 내가 항의하거나 민원을 넣으면 바뀔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쉽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나는 트랙 2, 3에 더 가까워요. 온라인 셀러 아니면 글로벌력이 가까워요. 그럼 트랙 1을 신청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청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트랙 이게 원이죠. 중복 신청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대신에 선정을 포기를 해줘야 됩니다.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 있지만 강한 소상공인 트랙 간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해요. 그냥 중복해.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트랙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고 그게 다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가 내가 뽑힐지 모르니까 다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선정됐다. 그럼 나머지는 포기하는 거죠. 2, 3는 자연스럽게. 반대로 온라인 셀러에 선정됐다. 그럼 여러분이 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선정하고 나머지는 포기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지금 쭉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은 강한 소상공인도 있지만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도 있고 다양한 창업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다양하게 넣을 수 있지만 한 개만 된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내년에 다시 지원하셔야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1년에 하나씩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1년에 하나씩 받는 게 현재까지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강한 소상공인 내에서 트랙 1, 2, 3가 나온 것 중에 3개 다 넣으세요. 다 넣고 되는 거 하나만 선택해서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여러분이 꼭 뽑히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신사업 청와상관학교 선정되신 분들은 가점 3점, 로컬 크리에이터 되신 분도 가점 3점.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 가점력을 여러분이 꼭 보시면서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소상공인 사업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트랙 1이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스타일, 로컬 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이게 좀 작년하고 바뀐 거죠. 작년에 소공인이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소공인이 빠졌습니다. 트랙 2에서는 온라인 셀러, 트랙 3에서는 글로벌이에요. 근데 온라인 셀러는 최대 지원금이 5천으로 절반으로 줍니다, 여러분. 트랙 1이 지원금을 잘 주는 거예요. 트랙 1하고 트랙 3 글로벌이 1억 원으로 지원금을 잘 주고 트랙 2는 지원금은 조금 적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뽑히기 위해서 아이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마지막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례를 한번 보시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나옵니다. 이유식이죠. 이유식을 만들 건데 영유아 식단 데이터를 기반해서 AI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맞춤형 이유식을 주겠다. 즉 소프트웨어와 이유식 음식점하고 소프트웨어가 두 개가 융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융합 아이템을 강한 소상공인이 선호하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파트너사로 아마 소프트웨어 회사랑 같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유식 하는 소상공인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가져오고 반대도 됩니다. 소프트웨어라는 소상공인이 이유식 업체랑 협업을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반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컬 관점에서 국산 예천 참깨. 예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명이죠. 그래서 로컬이죠. 예천 참깨라는 걸 이용해서 로컬 브랜드로 이런 제품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체험 공간 같은 것도 만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로컬 브랜드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좀 더 푸드 쪽에선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백년 소상공인에서도 우리가 이제 두부 전문가인데 두부 명가인데 식당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플러스로 밀키트와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뭐 흑백 요리사 같은 데서 본 것처럼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서 밀키트를 만들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밀키트하고 음식점은 약간 다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융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업한 개념 중에서 하나 또 이제 보면은 아까처럼 식당 쪽이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밀키트, 반려동물.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금박 핸드백 브랜드 고도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백 가구 공장이라던가 이런 가방 공장들이 요즘에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붙여가지고 고가의 브랜딩 제품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근데 가방 공장은 어차피 우리는 가방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디자인 회사랑 협업을 해서 좋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우리가 중간에 이런 능력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뭔가 좀 고가의 제품이나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걸 찾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기 강한 소상공인의 성장의 포인트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강한 소상공인에서 중요한 거는 실은 요 편고 4에 있는 요 발굴 유형이나 이런 협업 사례를 보면서 나는 어떤 아이템을 했을 때 내가 강한 소상공인의 선정 가능성이 높을까? 그거를 고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만 더 말씀 나눈 김에 좀 더 이어서 보면 신청 일정들은 뭐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주간기간 현황들은 뭐 제가 봤을 땐 크게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되면 넣어야 되니까 사업 계획서가 포인트죠. 제품 서비스에서 우리가 한 장으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한복 문화 창조 뭐 이렇게 뭔가 융합했다,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됐다 그런 느낌으로 아이템을 쓰시고 회사를 소개하고 그리고 사업 내용 설명하고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고 아니면 로컬 브랜드도 마찬가지겠고요. 주요 성과 이 성과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1억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기존의 매출이 2억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원금 1억을 받고 추가 연계 지원 아까 있었던 걸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받으면 우리는 20억짜리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 아이템이 무엇인가, 무엇을 융합했는가, 그리고 성과가 무엇인가.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겠죠. 요거. 그리고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요 부분이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맞아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선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하고 로컬은 여기 지역성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런 내용의 차이를 좀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간단하지만 이 융합한 아이템이 무엇이냐, 그리고 융합을 통해서 10배, 20배, 50배씩 성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도 그렇지만 두부 명가가 밀키트를 만들면 두부 명가는 어쨌거나 만약에 우리가 두부집을 식당을 했을 때는 하루에 할 수 있는 매출이 금액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밀키트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템이 대박이 나서 우리가 막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대형마트에도 납품을 한다. 그리고 쿠팡이나 컬리 이런 데도 들어간다. 그런 매출이 막 100배, 1000배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정부 사업의 특징을 이해를 하시고 그에 맞춰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기획한다면 사업 계획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메인 아이템, 그리고 메인 아이템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게 현실적일 때 여러분이 선정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꼭 중요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한번 잘 받으면 죽어가던 회사가 갑자기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아까 뒤에서 봤지만 이런 사업이 선장이 돼서 유망 스타트업, 유망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회사가 힘들었지만 갑자기 지원금 1억을 받고 연계 지원으로 대출 4억, 5억씩 받아버리면 갑자기 이제 부족한 자금이 풀리면서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분들도 내가 한번 아이템을 잘 고민해 보셔서 한번 도전해 보고 넣어 보셔서 한번 인생 한번 뒤집는 그런 이제 이 아이 사업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30분을 소개했네요. 네, 이거 한 10분만 짧게 얘기해도 되는데 30분을 소개했어요. 그 멋은 정말로 제가 이 교육이나 컨설팅 아니면 이런 투자 업종에서 한 15년 정도 있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죽어가던 회사가 정말 좋은 사업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사업에 연계되는 사업들을 한두 번 만났을 때, 한 진짜 2, 3년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찮은 이런 기회를 받아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그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다양한 투자기관이나 이런 연계 지원들을 받아가서 갑자기 막 몇십억짜리 회사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금년이 안 되면 금년부터 준비해서 내년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정부 사업은 사업을 받아서 그 해년도를 버틴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오해를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영상이나 글들에서 정부 지원금 1억 받으면 아주 행복해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억을 받아도 요 사업비 항목에 맞춰다 보면 나도 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1억을 받아서 만드는 제품이 대박이 나야 행복한 거지. 어느 정도 그게 잘 돼야 행복한 거고. 1억을 받아서 뭔가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1억을 받아도 그 다음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1억 최대 1억이지만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연계 지원으로 융자나 투자를 엮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스타트업도 이렇게 한 번 더 크게 나고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교촌치킨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치킨 한 마리씩 딱 쏘면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저희 회사도 저희 매장도 정말 힘들어서 죽을 뻔했었고 보통 치킨집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맨날 그 식용유나 기름을 넣어가지고 튀기는데 장사가 안 되면 기름이 오래될 거 아닙니까? 그걸 버리면은 돈을 엄청나게 날리게 되고 그거를 갖고 있으니 맛이 떨어지니까 손님들이 안 오는 이런 악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그냥 실험이나 하자 그러면서 간장치킨을 그때 개발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박이 나고 그러니까 참 학생들 몇백 명 있는데 치킨 한 마리씩 쫙 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로 힘들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 바뀌면
그게 인생의 큰 성공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 포인트를 찾고 도전하는 게 스타트업 정신이고 강한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찾길 바라고 아직 내가 힘들지 않는다 그러면 더더욱 좋은 기회를 찾아서 도전하신 여러분이 되고 그 결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는 또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